안녕하십니까. 윤기자의 맛집 여행 TV의 윤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차에서 또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비정상 정상이 아니라 테스트 방송이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편집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재미나게 여러분들에게 제 의사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장비도 보강을 하고 해서 여러분에게 좀 재밌는 컨텐츠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차에서 좀 시간이 남아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어요. 뭐 시작한 저같이 초보 유튜브들도 있을 거고, 또 많은 그 회원수를 확보한 유튜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그 유튜버를 하려고 이렇게 많은 유튜버를 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있는 것. 너무 재미로 선정성 있는 방송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방송은 이제 그 무당이죠. 전 보시는 분들이 성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상담소에 있는 분들이 뭐 성상담이라든지 성에 대해서, 남녀 신체, 여자 신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심리치료 하시는 분들이 또 뭐 이혼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뭐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듣다 보면 전문성이 없어요. 제가 뭔가 이렇게 공감이 되고 이런 것도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보면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마치 그거에 대해서 그게 정답인 양, 또 그게 또 결과물인 양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회원수를 늘리려고 사실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돈벌이의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돈벌이보다는 그냥 이런 방송이 좋고, 또 제가 페이스북에 또 라이브 방송을 하듯이 또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컨텐츠의 주 메인은 해외 여행과 또 국내 여행, 또 그다음에 또 맛집, 이런 걸로 컨텐츠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25년간을 해외 전문 인솔자를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에피소드, 또 좋은 관광지, 여기는 정말 가기 싫은 거, 그 다음에 타지 말아야 할 항공사,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굉장히 꽝인 항공사, 뭐 현지에서도 호텔, 식당, 식사, 관광지, 가이드, 뭐 정말 먹을 수 없는 음식, 그리고 맛집으로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이 돼 있는데 막상 가보면 손님도 없고, 저 직원들도 불친절하고, 또 맛도 결정적으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좀 전문성 있게 사람들에게 정보 제공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면은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고요. 저는 전문성 자격증도 있습니다. 해외 전문 인솔자 자격증도 있고요. 또 시험도 받고, 정말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동남아나 중국 특히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다녔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현지인들, 식당, 뭐 아니면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혹은 또 관광지 이런 또 현지 가이드들이 행사를 같이 안 해도 지나가다 보면 반가워해주고 또 아는지 해주고 이럴 정도기 때문에, 사실 많은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정말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또 이거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느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행을 가시면 어떤 분들은 막 보름 남겨놓고, 이런 상품이 있어? 이거 여기 좀 알아봐줘, 여기저기 좀 알아봐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 여행을 갈 때 정보 수집을 하시려면요, 그 여행사에 직접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빠르고. 그리고 사실 근데 카운터에 있는 여행사 직원들이요, 해외 가이드처럼 많은 나라를 다녀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보면 그 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또 책이나 또 여기저기 들은 얘기를 가지고 손님들하고 상담을 해주긴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현지와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 요즘 그 태국 가는 상품들이 10월 달까지요, 거의 뭐 60만원, 50만원대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적으로 가격이 합리화된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이너스 투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현지 여행사, 현지 지상 여행사, 현지에서 여행사에서 15명 기준에 한 명의 그 지상비용, 그 지상비용이라는 게 호텔, 식사, 입장료, 관광지, 차량, 그 다음에 거기 가이드 기사 팁, 뭐 요런 거를 통틀어서 6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여행사에다가는 얼마를 주냐면요, 한 40만 원, 45만 원 이렇게 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이너스가 15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 여행사에서는 그런 얘기 합니다. 현지에 가시면 필수 옵션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시면 뭐 150불, 200불 이렇게 현지 달러 돈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하시긴 하는데, 그 좀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왜 현지에서 한국 사람들은 현지에 가서 지갑에서 다루 돕게 돈 끼내서 뭘 강제로 한다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손님들이 이제 여행을 가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여행업에 종사를 한다. 근데 가서 이거 이렇게 비싸다, 옵션 안 해요, 뭐 쇼핑 안 해요, 왜 현지에서 한국에서 다 주고 왔는데 이걸 얘기하나요? 막 이러면 가이드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요즘은 나라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월급을 전혀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행사를 하면 그 행사에 이제 벌어들인 수입으로 조금씩 이제 그 수입을 벌게 되는 건데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옵션이나 이런 거 뭐 필요 없는 걸 굳이 물건을 사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현지에 가서 그냥 150불에서 200불 정도 옵션을 할 각오를 하고 가시면 가이드가 쇼핑에 대해서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예 가이드한테 대놓고 저희는 옵션으로 그냥 1인당 200불 정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옵션을 쇼핑은 살지 안 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가이드들도 눈치 깝니다. 왜냐면 옵션을 쇼핑을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지에 가서 내가 왜 옵션을 해야 되죠? 그리고 뭐 내가 왜 이러면 가이드들이 강요는 안 하지만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게 되고, 또 이렇게 뭔가 약간 좀 짜증내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경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15명을 모집해서 가면 손님들한테 얘기합니다. 뭐 현지에 가서 걷는 것보다는 옵션으로 이거 추천하는데 여기 걷어서 가시면 현지에서 돈 내실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옵쇼핑은 뭐 굳이 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해외를 손님을 많이 데리고 나가는 인솔 가이드들이 경험이 있냐 없냐는 어떤 경우를 하냐면 최대한 손님은 편리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태국을 보통 여러분들 갔다 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도 태국을 가고 싶은데
어, what? 태국을 가시면 보편적으로 3박 5일 기준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든 대한항공이든 보편적으로 저녁 출발을 합니다. 6시부터 시작해갖고 7시, 8시, 이렇게 8시 반까지 편수가 다양하게 있는데 6시간, 5시간 반에서 6시간 걸리기 때문에 거기 현지 시간으로 2시간 시차니까 10시, 11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짐 찾고,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고, 하다 가이드 만나고, 호텔까지 이동하다 보면 1시 정도 되겠죠. 빠르면 12시. 보편적으로 12시에 도착을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그러면 이제 호텔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호텔 도착해서 방키를 받고, 투숙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편적으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시, 새벽 1시 반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짐 정리하고 배고프시는 분들은 또 간단하게 컵라면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시다 보면 3시 정도에는 주무시게 돼요. 씻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또 가이드가 그 전날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도착한 다음날 미팅 시간을 보편적으로 7시나 잡습니다. 7시 반이나. 왜냐면 아침을 먹고 조식을 먹고 8시 반 정도에는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콕에 있는 새벽 사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왕궁을 간다든지 이렇게 반나절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아니면 가면서 점심을 휴게소에서 먹거나 파타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잠도 못 자고 또 일찍 일어나서 이동하고 그러면 그 스케줄이 계속 피곤함이 누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여행이라는 게 뭐냐면 쉬러 가야 되고 힐링을 해야 되는데 도착한 날로부터 계속 짜증이 나고 힘들죠.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는 날도 피곤하게 됩니다. 여행은 끝나고 오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이상하게 여행을 출발할 때는 막 재미났고 이런데 막상 또 가려고 이제 오다 보면 피곤함이 누적이 되죠. 왜냐면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패키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여행사에서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센티브, 단독 행사 같은 경우는 제가 방콕에서 1박을 하지 않고요, 파타야 3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호텔에다가 3박을 예약을 하죠. 그러면 첫날 도착할 때 방콕에서 파타야까지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그러면 현지에 도착하면 1시나 늦으면 2시 정도 도착을 해요. 그리고 호텔 앞에 3시 정도 되죠. 그리고 저는 오전에 손님 미팅 시간을 11시 반 정도에 잡습니다. 왜냐면 점심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날을 그렇게 푹 쉬게 해드리고 점심 먹고 투어를 하면 잠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피곤을 풀었기 때문에 투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사실 방콕 파타야를 가는 건 솔직히 파타야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콕에서 1박을 하고 오는 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파타야에서 여정이 길어지죠. 느낌상.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여유로운 일정을 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3박 5일 방콕 파타야를 가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파타야에서 3박을 하시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이 방콕 1박 파타야 2박이면 그 일정대로 따라야 되는데, 좀 여행이라는 게 여유로움을 가지고 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가이드도 잘 만나야 되고 날씨도 또 따라와 줘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조건이 붙기 때문에 패키지의 단점은 그런 게 좀 문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면서 좀 여유롭고 힐링할 수 있는 여행을 하시려면 그렇게
일정을 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돈을 아끼고 여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서 집에서 밖에만 나가면 기름값 들죠, 물 사 먹어야 되죠, 밥 사 먹어야 되죠, 숙박도 또 여행지도 비싸죠. 뭐 여러 가지로 돈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은 여행사에서 계약을 할 때 금액이 다 주면 그게 현지에서 다 포함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행을 많이 하셔도. 근데 나가시면 그냥 기분 좋게 한 200불 이제 거기 가서 옵션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행사에는 상담하는 분들이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제일 계약하지 말아야 할 여행사가 뭐냐면요. 요거 계약하시면 현지에 가서 쓰실 거 없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직원들이 있어요. 그 여행사는 예약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거짓말입니다. 그건 현지에 가서 돈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현지에 가면 옵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정보를 알고 가서 옵션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가시는 분과 뭐 여행사 상담하시는 분들 말을 듣고 정말 돈을 준비를 안 해갔는데 가니까 가이드가 도착하자마자 옵션 얘기하고 쇼핑 얘기하고 뭐 이거 들었는데 얼마 들어가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팍 상하거든요. 첫날부터 기분이 상하면 여행의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여행 가시는 분들은 가기 전에 미리 다 얘기합니다. 현지에 가서 옵션을 150불에서 나라별로 좀 다르긴 한데 150불에서 200불 정도 쓸 생각하셔야 됩니다를 걷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가이드에 도착하면 저는 가이드한테 얘기합니다. 옵션 멘트 절대로 날리지 말라고. 그리고 손님들이 원하면 물 항상 제공해 주라고. 내가 줄 테니까. 왜냐면 손님들한테 걷었잖아요, 옵션 비용을. 그래서 과일도 때로는 제공하게 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손님들이 거기서 개별적으로 돈을 안 쓰고 또 최대한 신경 쓰이지 않고 여행을 하게끔 해드리려면 그 방법이 저한테는 최고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면 싼 걸로만 가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좋다고 해. 갔다 오면 갔다 왔는데 굉장히 싸고 좋더라. 지금 몸 개고생한 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왜냐면 사실 저도 이제 될 수 있게 여행 검색해서 제일 저렴한 걸로 가요. 근데 호텔이 어딘가를 보면 저는 알거든요. 이 호텔이 퀄리티가 어떤지. 뭐 일정을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빈 시간이 많겠다라는 게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몰라요. 여러분들 일정표 보면 빼곡 하루 일정이 착착착착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공백 시간이 2시간, 3시간 길어요. 그리고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동 시간이 긴 데로 갑니다. 여기서 여기 가는데 1시간이면 갈 걸 삥 돌아서 2시간 정도 걸리게 합니다. 어차피 가이드는 그게 일이니까 멀리 가든 가까이 가든 하루가 지나야 자기 일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당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 어쩔 수 없이 가이드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행은 즐기면서 여행을 해야 되고 써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는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의 자세가 될 때 서비스를 해야 그 값어치가 커지는데, 서비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면 이건 당연한 거지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서비스를 하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가실 때는 흥청망청 쓰는 것도 꼴불견이지만 그냥 기분 좋게 100, 200불 정도 현지에 가서, 특히 또 이건 동남아 기준입니다. 쓸 생각을 하고 가시면 정말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방송 시작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좀 이제 글 자막도 넣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여행에 다운 여행, 맛집에 다운 맛집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없는 데는 정말 맛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정보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윤 기자의 여행 맛집 TV는 좀 더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방송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기는 맛집이 아니다 그러면 맛집이 아니라고 하고, 왜 맛집이 아닌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좋은 여행지는 또 좋은 여행지, 또 맛집은 정말 맛집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현실이잖아요. 가상은 아닙니다. 가상은 꿈이고 환상일 뿐이지, 그 환상이 깨지면 정말 더 실망스럽고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간 말이 서투르고 좀 뭔가 재미가 없더라도요, 아마 방송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굉장히 재밌는 방송이라고 아마 느끼실 정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저녁 맛있게,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40분이고요 맛있게 드시고요, 좋은 시간, 좋은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윤 기자의 맛집, 여행 맛집 TV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